저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그 묘소에 그 풍수 왔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풍수인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바로 됐어요. 예. 저기 노무현 대통령 묘자리. 예. 그리고 아셔야 되지만 원래 풍수학적으로 이런 데는 묘자리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이쪽으로 오시면 첫째, 이 자리는 묘자리가 들어서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자가 묘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첫째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군중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이 잘못된 사고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물이 흐르는 자리에다가 묘자리를 쓰게 됐어요. 원래 지관은 묘자리를 이쪽으로요. 저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저 자리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 묘자리가 들어서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저 자리는 명당 자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가 묘자리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묘자리를 쓸 때는 바람을 맞는 자리에 묘자리를 쓰면 안 돼요. 바람을 맞는다는 것은 겨울에 바람이 저 산을 때리고 요 사자바위 쪽으로 바람이 날려버려요. 특히 부엉이 바위가 저렇게 밋밋했던 것은 바람이 다 날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저 사자바위 한번 보셔요. 사자바위가 됐던 것도 곧 바위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했죠? 바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바람은 너무 겨울에, 특히 여름바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에 오시게 되면 어떤 바람이냐면 북서에서 부는 바람이 저 산을 때리고 산에서 맞은 바람이 이쪽으로 때려버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 맨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자리 쓰기 전에 제가 왔었는데 바위 밑에 있는 바위들이 빵꾸가 뽕뽕뽕 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바람을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저수지가 저 위에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 부분에는 그 아래는 절대 묘자리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 묘자리를 썼을까요? 이건 너무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묘자리를 빨리 저쪽으로 이장하는 게 가장 좋아요. 원래 이 묘자리를 봐줬던 직관이 원래 정할 때는 바로 저 위에 쓰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왜 여기다 쓰게 했을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모든 묘자리를 할 때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한이 있을수록 감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더 한으로 변해요. 이쪽으로 오시고 딱 하면 다 흉당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엄연히 이 털을 쓸 수가 없어요. 물터라. 왜 여기가 물이 많으니까 왜 여기 수로를 이렇게 했을까요? 물이 빠지라고. 그렇죠. 물이 빠지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보시면 이렇게 되면 수로가 어떻게 때렸나 한번 보세요. 수로가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감아주는 게 아니라 수로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쪽을 정확하게 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로를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바로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물이 많으면 돌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절대 물이 많은 터에는 돌로서 묘자리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터 한번 보세요. 꿉꿉하죠? 꿉꿉하다는 건 습이 높다는 얘기고 습이 높다는 건 이렇게 지금 습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임금능은 쓰면 안 되는 자리고 또 하나 임금능을 쓰면 안 되는 그 주 원인이 뭐냐면 산보다 낮은 데는 평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적이었다 국민들을 인정해줬다 해서 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능은 다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때리고 있는다는 거 지금 때리고 있죠. 누가 계획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물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감아줘야지. 이렇게 감아서 저렇게 나갔어야죠. 그래서 바로 물 방향 자체를 보면 이 물 방향이 이렇게 흐르면서 때려요. 그러면 만약에 100m, 200m가 물이 내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묘자리에서는 가장 기본이 진동파를 없애라. 진동파는 바로 터널에 굴을 뚫게 되면 차가 갈 때 달리는 타이어 소리에 의한 진동파가 만들어져요.
그럼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동파가 물이 졸졸졸졸 흐를 때 계속해서 바위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셔야 되지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너무 꿉꿉하다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엄청 습하죠. 여기 물 먹는 하마를 놓으면 얼마 만에 물 먹는 하마가 꽉 찰까요? 예, 몇 시간 만에 여기는 물이 꽉 차요. 특히 오늘 어제 비가 내렸고 오늘 구름이 있어서 빨리빨리 습이 안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 자리에는 이미 습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 흉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병이 잘 생길까요? 첫째, 호흡기가 안 좋죠. 그럼 폐가 안 좋다는 얘기고 기관지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0% 골반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게 되면 풍수를 할 때 예언을 많이 하지만 바로 이 후손은 골반 환자가 많이 나올 거고 무릎 환자가 많이 나올 거고 호흡기 환자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 그 선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앞으로 직관들이 만약에 이런 데다가 묘자리를 쓰게 된다면 절대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쌍놈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원래 자리가 저 주산에서 내려오다가 한번 멈췄죠. 멈추고 올라왔죠. 나무가. 바로 거기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 묘자리예요. 거기는 이렇게 했을 때 명당으로 나와요. 원래. 근데 왜 묘자리를 여기다 썼을까요? 첫째가 원래 지관은 저기다가 묘자리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기다 쓰면 대중적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대중적이게 만들자 해서 묘자리를 여기다 쓰게 됐던 거예요. 근데 원래 지관은 저기가 명당입니다. 저기다 써야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지관이라면 여기에 묘자리를 써야 될까요? 저기 아무리 명당이 있어도? 저한테 하게 되면 저 쪽팔려 갖고 저기다 묘자리 안 써줘요. 왜 그럴까요? 차라리 저 산 너머에다 썼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가장 무서운 바람이 겨울바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 터는 저 뒤에 있는 강이 여기를 뒤통수를 때리는 형국이에요. 뒤통수를 맞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묘자리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물이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그럼 저기가 볼록하죠. 저기가 원래 묘자리를 써야 되는 자리.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낙하한 자리, 돌아가신 자리.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기서 부엉이바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보좌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들었죠? 저기서 떨어지셨을 때 보좌관이 혼자 메고 달려 내려왔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119가 오면 받침을 목을 먼저 에워싸고 들것에 들려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기본 상식이에요.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도 낙상을 해도 바로 그렇게 해서 모시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왜 그 보좌관은 왜 들쳐메고 왔을까요? 기본 상식이 없었을까요? 보좌관 정도 되면 가장 기본 상식, 응급처치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응급처치 능력이 없는 자는 보좌관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들고 내려왔을까요? 얻고 들치였을 때 바로 고개는 털럭털럭을 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재밌는 점이 피가 안 났어요. 대통령의 그 묘의 위치는 오히려 저수지가 위에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째, 배산 임수람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물도 나를 치고 가는 물이 아니라 나를 담아주는 물이 필요해요. 나를 보호해주는 물.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산임수라는 것은 산이 북쪽에 있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있고 앞에 현무, 안산이 있는 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곧 바람을 다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무현 대통령 묘소는 사자바위를 주산으로 삼은 거예요. 주봉으로 삼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 앞에 있는 안산을 바로 좌청룡으로 삼고 우측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생가터를 우백호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실수한 게 있어요. 여기는 안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터는 이 바람이 여름에는 바람이 괜찮아요. 오히려 태풍을 다 막아주니까요. 그런데 겨울에 바람이 슉 하고 저 북서에서 이렇게 안을 때리는 형국이에요. 거기에다가 뒤에 철판으로 세워져 있어요. 철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철로 장벽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미 녹 엄청 슬었죠. 저 녹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저 쇠독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제가 말한 거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쓱 긁어갖고 피를 한번 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파상풍에 걸려요. 파상풍에 걸린다는 것은 독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여기는 뒤에 어떠한 돌로 쇠로 장벽을 칠 수가 없는 터예요. 이 터 자체가 그래요. 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휙 해서 여기서 돌아버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도나요? 쳐 올라오죠. 쳐 올라올 때 이 앞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묘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계속.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렇게 하면 편해요. 잔디 관리할 필요도 없지. 그냥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하나 겨울풍을 맞아보셨나요? 한심 그 자체예요. 풍수 자체가 한심 자체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불교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불교인 정도면 풍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심하죠. 거기에다 또 문제는 원래 어떤 묘자리도 저수지 밑에는 묘자리를 쓰는 법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노무현 대통령을 빵 때리고 가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묘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나쁠까요? 기본적으로 꿉꿉하면 곰팡이가 잔뜩 쓰는 법이에요. 실제로 예. 그 수로가 예. 묘 밑으로 수로가 나 있어서 묘 밑으로 그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습이 차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물, 수증기나 공기나 이 연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군역만 있어도 다 침투해서 들어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내광을 해도 침투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습이 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물이 많은 자리에 돌로 이렇게 묘를 조성해놔도 괜찮은지요? 절대 안 돼요. 물이 많은 곳에 돌을 쓰면 안 돼요. 오히려 물을 막는 석회나 이런 걸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많고 습이 많은 데는 아예 쓰면 안 돼요. 이유 없어요. 한번 보세요. 물이 많은데 이게 뭐 이런 게 완전히 돌로 대비를 했지요. 이게 한심한 거예요. 물이 많은 곳은 절대 돌을 쓰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어렸을 적에 이곳에 그 부엉이가 많이 있다고 예. 살았다고 해서 부엉이 바위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엉이 바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부엉이 바위를 풍수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째가 이거는 19금이 들어가요. 저 부엉이 바위를 가만히 보시면은 저게 부엉이 바위 같나요? 한번 생각해 주세요. 부엉이가 살았다고 해서 부엉이 바위는 원래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돼요. 저게 어떤 바위 같나요? 저게 지관 정도면 정확하게 이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게 부엉이 바위 같나요? 저게 저 가운데 한번 보세요. 쫙 갈라져 있죠. 무슨 바위일까요? 저게 바위 모양으로 봤을 때는 부엉이가 형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저 바위 형태 군역이 많이 나면 부엉이가 사는 건 맞아요. 하나 이 바위는 여자 음부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곧 부엉이 바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엉이가 살아서 부엉부엉 하니까 부엉이 바위로 착각을 했지만 실제 부엉이 바위는 아니에요. 여자 음부바위예요. 그것도 음부 개수를 세보면 3개가 달려 있어요. 여자 음부가 셋이면 어떤 형태가 되는 줄 아세요? 옥녀가 나오는 거예요. 옥녀바위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옥녀의 음부바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가 있을 때는 제가 풍수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누구 때문에 망하는 바위예요. 여기는 저 앞에 있는 산을 보면 저게 남근 형태예요. 남근산이라고 하거든요. 저게 안산이 치고 들어와요. 여기 이렇게.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나냐면 바로 여기가 지도상으로 잘 보셔요. 어떤 형태인가. 그러면 이런 자리는 원래 묘자리를 쓰지 않아요. 풍수학적으로 위에 사자바위도 있는데 예. 그 사자바위는 어떻게 보시는지? 첫째가 이쪽으로 오시면 사자바위는 사자바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리는 저쪽으로 벌렸어요. 벌리고 무릎, 치마가 이쪽 거친 바위요. 무릎처럼 보이는 건가요? 그럼? 무릎이 거친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널브러진 거예요. 예를 들면 사자바위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저 얼굴 자체가 사자처럼 생겼다라고 하고 요 옆에 있는 게 사자의 어깨 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저게 예를 들면 이쪽 앞무릎과 이쪽 바깥무릎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거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과연 사자바위일까요? 그리고 사자바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요. 그럼 이 부엉이 바위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 바위 하나만 놓고 본다면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바위 하나만 보면 약간 사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사자가 뭐를 갖고 있어야죠? 저한테 풍수 배울 때 사자가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옥천에서 풍수할 때 여의주를 들은 손 있지요? 그러면은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손과 발을 먼저 찾아요. 그런데 여기 사자바위, 사자가 손이 어디 있고 발이 어디 있죠? 발은 부엉이 바위로 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앞발은 어디 있는데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항시 알아야 되는 게 사자가 있으면 바위가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산의 형태도 없어요, 아예. 그럼 이건 사자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돼 있는 형극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몇 자리를 썼다는 그 자체도 한심하지만 풍수가가 이걸 제대로 못 읽어낸 것도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한번 와보세요. 저쪽 바위들. 저 바위를 보면 제가 왜 이 자리는 몇 자리를 쓰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이 바위를 가만히 한번 보셔요. 이런데 막 파였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바위가 떨어져요. 이런 게 요 자체가 이거는 풍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풍향으로 바람이 때려서 계속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려서 이게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죠. 저 위에 있는 바위도 역시 계속 바람을 맞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엉이 바위도 계속 끊임없이 바람이 맞다가 풍향이 바뀌면서 조금 일부 바뀌면서 나무가 더 자라면서 들맞게 된 거예요. 옛날에 이 부엉이 바위 앞에 나무가 싹 없었을 때는 엄청나게 깎였죠. 저 나무가 자랄 만큼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바람이 세게 들어오지 않는 거네요. 아니죠. 바람이 센데 겨울바람이 센데 자체가 나무가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위들이에요. 이거는 쓸구간 바람. 여기 보시면 쓸구간 바람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 바위를 쓸지 못했을 때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파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때리고 위로 올리고 때리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바람이 휙 하면서 했는데 갈 수 있는 곳은 그냥 다 깎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람에 의해서 깎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오랜 세월. 그러니까 여기가 바람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이게 또 이것도 한번 보셔요. 여기다가 저수지를 왜 만드는데 여기다 어이가 없게.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과를 형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첫째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대통령들은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 빼고요. 다른 대통령들은 이렇게 청와대에다가 제가 글을 올리면 바로 조사가 들어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자료 보면 청와대에 3월 달에 제가 글 올린 자료가 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일대기를 다 읽어버렸어요. 권불 10년이 나왔어요. 10년 안에 모든 게 다 망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글을 올렸어요. 권불 10년, 스스로가 망할 것이다. 10년 안에. 그렇게 글을 써가면서 앞을 내다보는 형태로 이렇게 조목조목 해줬어요. 그런데도 저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만치 여론을 보장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비판을 보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서 써준 글을 정치에 반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1년 후에 2004년 6월 달에 국무총리에 앉히더라고요. 절대 국무총리에 앉히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국무총리에 앉힐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얘기해 줄 정도로 대표해 줄 수 있는 자가 앉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가 못 됐거든요. 그 자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저는 완전히 멘붕에 들었어요. 제가 본 세상이 이제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힘들어질 것이다. 너희는 망고의 한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2008년 미국에 의해서 금융대란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끊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바로 조사부터 들어가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게 없었더라고요. 최대한대로 일반 서민들이 쉽게 말했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민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정확한 민주적인 걸 이해를 못하고 갔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첫째,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자한테도 형을 줘야 된다.
자식이 나면 성을 줘야 된다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성을 계속 쫓아가게 되면 나중에 같은 동성동복끼리 결혼할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성을 쫓아가게 되면 엄마가 성이 달라, 아빠가 성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4대가 지나서는 같은 형제끼리 결혼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어요. 현재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이 레즈비언 축제를 하자니요. 그게 바로 지금에 와서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거죠. 그거는 바로 민주주의를 할 때 적정선에 중심적인 민주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중심적 민주주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한식날을 폐지했어요. 한식날은 지금 나무들 보면 감벌하고 벌목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승만 정부 때 보면 유교가 터져서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식목일을 정해서 다 일일이 심었어요. 그런데 근로자가 노는 날이 많다고 식목일을 없애버렸어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서민을 위한 정치가 뭐예요? 서민을 위하면은 있는 것은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소수가 틀렸다고 해서 주장하면 들어줄 뿐 다수의 의견을 지켜가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바로 소수도 중요하지만 다수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소수는 다수가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같이 보듬어갈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노무현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못한 자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는 예를 들면 돌을 들어서 던졌을 때 지금 사람 없었죠. 없을 때 그냥 던진 거는 민주주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사장님 잠깐 와보셔요. 여기 서보셔요. 그런데 두 명 있어요. 돌을 이렇게 던지는 건 민주주의예요. 내가 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사장님을 보면서 에이씨 하면서 이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또 돌을 들었어요. 이건 민주주의가 될 수 없어요. 왜 던져 했더니 안 맞았잖아. 안 맞았잖아.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사장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던졌을 때 사장님한테 튀어서 맞을 것까지도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주의를 부러짓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민주주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식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그들식 민주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장님도 나도 위험을 안 주면서 나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편안하게. 아무리 싸워도 돌을 들고 찍는 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승질 내면서 돌을 이렇게 던져도 에이씨 하면서 던져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바로 서로 지켜야 될 예와 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도리, 가치에 따라서 그걸 정해지는 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최고 잘못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연산군과 같은 행동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노무현이 연산군처럼 똑같이 했나요? 왜 연산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임금 기록 역사는 절대 그 임금이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오직 후대들이 그걸 보고서 평가할 뿐이다 했거든요. 세종대왕조차도 그거를 보지를 않았어요. 기록문서를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기록문서를 갖고 온 거예요. 연산군이나 할 행동을 갖고 온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기록문서예요. 내가 재임했을 때 기록문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록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연산군은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나요? 기록문서를 보고 어떻게 했나요? 갑자기 야마가 팽 돌아가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기 시작했죠. 망국의 길로 가기 시작했죠. 대통령 생활할 때 캥기는 게 없으면 왜 기록물을 갖고 나왔나요? 사람들은 보셨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인가요? 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사진 합성일까요? 합성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요런 거예요. 그거 말고 더 해서는 안 되는 기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출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많은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때 당시 정권을 하면서 측근들이 다 죽어야 돼요. 바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역사는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도, 김영삼도, 김대중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박정희 대통령, 윤보선, 이승만도 기록물을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사람네들이 그 기록물이 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기록물은 내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내 후세들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연산군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가장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 유교를 가장 말살을 해버렸어요. 그는 불교였거든요.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절이 있는데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그 초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유교를 말살했을까요? 그 측근에는 이루어진 기독교 단체가 많았어요. 바로 그 기독교 단체들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깨끗해요, 겉으로.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네요. 내 측근들을 안 돌본 거예요. 나만 깨끗한 거예요. 나는 걸어갈 때 돌이 있으면 다음 사람들 안 다치게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내 측근들은 돌을 막 던지면서 왔어요.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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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하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덮으려고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저 유튜브를 볼 때 면자제라는 거 너무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말하건대 면자제 딱 들어와도 조사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한 거, 옳은 건 옳은 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가 저수지예요. 여기가 바로 여자 저기 음부 쪽이에요. 이게 원래는. 근데 부엉이 바위가 저기 있으면서 저기가 돼버린 거예요. 삐뚤어진 음부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여기서 보셨다시피 저수지가 이 정도 높이에 있어요. 그런데 묘자리가 이 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일 비가 400mm, 500mm가 내렸어요. 저 수로는 감당이 안 서요. 그러면 400mm, 500mm면 삽시간에 여기는 넘쳐버려요. 터져버려요.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푹 하고 다 잡아먹지요. 그러니까 보통 배산임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뒤가 물이고 앞이 물이에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후손들은 많이 아프게 될 거예요. 엄청 아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만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될 거예요. 뭐만 해도 풍파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쪽에서 많이 지켜주고 있지만 다음에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이 많지요. 저기 보이죠? 저 앞무릎. 그 다음에 여기 보셨어요? 예,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무릎. 예, 똑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마가 거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고 이것저것 모르면 이런 사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미 묻혀버린 역사예요. 기록이 지워진 역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고 국민의 눈을 속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역대 대통령들보다 얼마나 많이 돈 들어가요? 저 돌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땅 평수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얼마인 줄 아세요? 이 풍수에서 제가 산풍 중에 하나가 도로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는 이미 바람풍을 맞는다고 그랬어요. 특히 겨울에 오시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때려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바위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때렸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미 물풍도 맞았다는 증거예요. 위에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보면 이렇게 오는 차가 묘자리를 때리는 형국이죠. 그럼 이미 두드려 맞았다는 증거예요. 그럼 도로풍도 맞았다는 거예요. 사고풍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보세요. 물 흐르는 걸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흐르죠. 그럼 이게 몇 메다가 될까요? 똥물 냄새 엄청나죠? 똥물이고 이게 몇 메다짜리일까요? 어디서 이렇게 내리는 거지? 10m? 저게 10m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 문제가 이미 생겼죠. 여기 원래 10m 똘이 있었을까요? 저거 봤을 때 저거 쌓은 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똥물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요. 하수구 냄새가. 저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마을에서 나오는 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르는 물까지 형성된 거죠. 여기서 보면 이미 이 하천물이에요. 똥물이에요. 오수 냄새가 더러워요. 한심하죠. 그리고 여기는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터 자체가 보면 길이 때려요. 물이 때려요. 저 앞에 빨간 거 있잖아요. 철로 해갖고 빨간 거요. 쇠또 또 뭐가 때린다고 그랬죠? 풍수학적으로 터라고 그랬잖아요. 풍수에서 형극 풍수에서는 예를 들면은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가 이렇게 현무처럼 있는데 목이 잘린 현무요. 거기다 몇 자리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그러면 여자가 하는 터에 몇 자리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쓰면 안 되겠죠. 여기 있죠. 여기 원래 쓰려고 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내려와서 여기 동그란데 여기 바로 저 몇 자리 저기요. 저기도 명당이고 여기도 명당이에요. 예, 최고 명당 여기서 여기를 가리키죠. 예, 저쪽 위쪽이요. 예. 그런데 이 생가터는 여기 터는 흉당이에요. 왜 흉당일까요? 노무현 대통령 집은 왜 흉당일까요? 순전터는 원래 집터를 지면 안 돼요.
아셨죠? 순전 자리는 물이 항시 많은 법. 여기는 이 노무현 대통령 그 생가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저기에 문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게 문이 있으면 안 돼. 문이 바람이 바로 그냥 치기 그렇죠. 여기는 문이 있으면 안 돼요. 저기는 막아버려야 돼요. 원래. 막고 여기를 문을 만들어야지만. 그렇죠. 여기가 문자리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기역자 형태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여기 집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서에서 부는 바람은 여기에 뭉쳐서 여기를 해오리를 치겠죠. 그럼 이 집터에 사는 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고생을 많이 했겠죠. 풍파가 많았겠죠. 삶 자체가 하나의 역정이 됐겠죠. 그래서 자체가 이 집은 어디에 있어야지 가장 정답이 될까요? 풍파를 막으려면 여기 있어야죠. 가장 기본적인 풍수의 원리는 이 마구간터가 바로 여기 있어야지만 저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줘요. 여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북서에서 부는 겨울풍, 여긴 겨울에 무서워요. 겨울에 오시면은 겨울에 바람이 휙 해서 이쪽으로 팍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마구간이 있는데 휙 날아가서 여기서 휘잉 도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타깝게도 이 흉유. 예. 여기는 흉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명당이 잡혀요. 여기서부터 여기요. 이 풍수학적으로 보면 여기는 아버지가 중심이 됐을까요? 어머니가 중심이 됐을까요? 어머니가 중심이겠죠. 왜 그럴까요? 부엌이 양터예요. 여기서는. 여기는 엄연히 안방이 음터예요. 음터고 갔을 때 이 부엌에 오면 양터가 되고 명터가 되는 거예요. 집은 원래 여기다 줬어야 돼요. 이쪽에 당겨서 여기다 줬어야 돼요. 여기가 명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집터는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네들이 정확하게 이 풍수를 알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안방이 명당이면 아버지 때문에 산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남양이에요. 남양인데 문제가 많은 곳에서 생겨요. 원래 여기는 실제적으로 일반 쉬운 예로 양반들이 집을 짓는 데가 아니에요. 이 터에는 양반들이 짓는 집터가 아니에요. 일반 천민들이 졌던 거예요. 원래 묘자리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그 묘자리가. 그런데 여기가 명당인데 문제는 저기 완전히 저기 똥 시궁창내 나는 거 보셨어요? 시궁창내가 나요. 왜 그 고인 돌아가신 자리 그 부분에다 묘를 썼냐고. 안 되는 거죠. 피해와야지. 그렇죠. 여기로 피해야지. 예. 그게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대중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다 쓴 거예요. 그 넓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 시민들이 거기가 넓으니까 좋아한 거예요. 특히 거기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쇠 있죠. 그거 팍 한번 긁어봐요. 상처 나오면 뭐가 날 것 같아요? 파상풍이요. 살 썩는 파상풍이 드는 거예요. 그럼 묘자리에는 원래 쇠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쇠를 딱 막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박 대통령 그 묘소에 잔디 고정시킨다고 핀 박은 거 있죠? 근데 제가 지관이거든요. 저희 대나무나 나무를 박아요. 대나무를 박으면 자연스레 썩는데. 근데 거기다 1700개를 박아놓은 거예요. 쇠를. 빼보니까 쇳물이 두근두근해서 땅까지 들어갔죠. 그럼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묘자리에도 박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막아준다고 터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물이 차서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생가 때 보면 이 소주병을 한번 보세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죽이려고 이 소주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주종이거든요. 일본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여기에 있을까요? 생가터에 왜 일제시대 때 소주병이 있을까요? 딴 문화재 같은 경우 보면 이 소주병 벌써 다 깼어요. 이렇게 되면 친일파였을까요? 재밌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렇게 친일파 해놓고서 문제는 뭐냐면 이건 뭐지요?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걸. 이걸 명심하세요.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 죽이려고 그 독한 소주를 여기에다 가져왔고 우리는 그 소주를 마시면서 간을 다 작살내버린 거예요.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이거 예. 다녀오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한신 그 자체였어요. 첫째가 노무현 대통령 터는 흉당 중에서 최고 흉당이요. 아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돈은 최고 많이 들인 묘자리이면서도 한심하게 가장 한심한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묘자리가. 그런데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이거요. 이 물이 때리는 거. 이렇게요. 이게 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거. 이것도 수요. 그리고 묘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남이요.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이요. 여기가 북이고 어떤 현상이 드나요? 그리고 산은 이렇게 감아줘요. 이렇게. 겨울에 바람이 가장 무서운 게 서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딱 맞고 퓨 하고 때려버리네. 그래 더 한심한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여기 똥물이요. 똥물. 냄새가 더러워요. 아이 시궁창 냄새가 나요. 대통령 묘가 있는데 바람이 불고 똥내가 넘치고 그럼 노무현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나요? 한심하죠. 여기 자체에는 묘자리를 쓰면 안 돼요. 여기 풍팝터에다가 똥자리에다가 물이 때리고 습이 때리고 심지어는 너무 심한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딱하니 있는 녹슬은 쇠. 녹슬으면 뭐가 생겨요?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쇠말뚝 사건 아시죠? 쇠말뚝 박아갖고 쇠 때문에 다 파상풍 걸린 거예요. 그 잔디들이. 그럼 파상풍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불 거 아니에요. 손발이 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엄청난 거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똥냄새가 나는 물이 흐르는데 이번에 가서 저만 맡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맡았어요. 아 더럽더라고요. 인간들이 많이 오면 뭐가 많아요? 똥이 많지요. 그 화장실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저기 한다고 해도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또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한다고 해도 똥은 계속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화장실을 여기다 놓는데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노무현 대통령 자리는 이장을 해줘야 돼요. 네, 노무현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묘자리에서도 인권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참 한심한 소리요. 지금 인권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다른 대통령 묘자리를 가면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요. 그것도 한 평 정도 되는 막에서 지키고 있고 이렇게만 관찰만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묘자리 딱 가니까 경찰이 여기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 노무현 재단에서 나온 사람이 제가 묵념을 하는데 뒤에서 2명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엘로드 책정만 하고 저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졸졸졸 누가 쫓아다니더라고요. 사복 입은 사람이 졸졸졸 쫓아다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권이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 계실 때 인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호적이었고 엄청나게 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 묘자리에서는 인권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왜 감시만 하고 있었나요? 뭐 공산주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경찰이 2명씩이나 서 있는 상태에서 왜 거기서 묵념을 하는데 왜 노무현 재단에서 왜 2명이 나타나고 왜 꼬치꼬치 물어봐요? 유튜브 찍을 때 다른 대통령들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자리에서 유튜브 촬영할 때 한 사람 있었시오. 경찰이 없었고 그럼 그게 인권 대통령일까요? 내가 살아서는 인권 대통령이었고 내가 죽어서는 인권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무서워서 가겠시요? 이게 한심한 거예요. 인권이라면은 인권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욕먹이지 말고. 그분은 그 시골의 아저씨와 같은 신분이었었어요. 아주 편했어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측근들이 이상하게 해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노무현 대통령 자리는 인권 자리가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묘자리에서 예. 풍수적으로 안 좋은 그런 물건이 있었나요? 첫째가 노무현 대통령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첫째, 노무현 대통령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게 바로 이 수예요. 이 옆에. 어떻게 물이 때리는 형국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묘자리를 둘 수 있어요? 첫째,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때리는 형국이에요. 물이. 그 다음에 이 한쪽에서만 때리면 상관이 없는데 요 옆에서도 때리네요. 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노무현 대통령을 때려버리고 있어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수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수지가 여기시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자리가 여기시오. 여기가 뚝이고 뚝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바다가 되죠. 그죠? 물바다가 되는 자리에 누가 묘자리를 써요? 일반 평민도 안 써요. 이런 자리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쇠로 된 거, 철판. 지금 녹 엄청 들어 있어요. 뻘개요. 똑똑한 사람이 했겠지요. 철판 놓자고. 아니 철판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녹슬면 묘자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조금이나마 틈이나 군역만 있으면 다 들어가 버려요. 새만 있어도 다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봐요.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상풍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병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부는 바람이 이렇게 울려쳐. 이렇게 그럼 사자바위가 있어요. 이 무릎바위, 이거 사자바위라고 안 했어요. 여자 무릎바위요. 그래서 확 하니까 바람이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람터라는 얘기예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찰들이 잔뜩 있죠. 거기다 부엉이 바위요. 이미 말씀드렸지, 부엉이 바위 아니라고. 이건 음부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바위 있는 데는 묘자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 저 넘어 있는 산이, 이 앞산은 괜찮아요. 여기 앞산은 저 넘어 있는 산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풍수학에서 절대 묘자리를 쓰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 옥녀 형태 안 써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뭐 썩는 형태 안 쓰고 터에다 안 써요. 여기는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수지가 이렇게 똑같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터에 써요? 묘자리? 안 쓰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은 풍수는 귀한 터. 소가 웅크리고 있으면 배터, 소가 서 있으면 등터, 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터, 용이 알을 감싸고 있으면 알터, 용이 여의주를 잡고 있으면 여의주터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데다가 풍수를 하는 거지, 이렇게 흉상이 있는 데는 풍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이 물이 너무 많아. 여기는 막 물싸움이에요. 수싸움. 술싸움에 뭐가 최고 쥐약이라고 했죠? 금이잖요. 금은 술을 상생한다라고 돼 있잖요. 금이 있는 곳에 물이 있다라고 했잖요. 여기가 물이 많은 이유가 있잖요. 바위산으로 이루어져서 물이 많은 거예요. 여기가 이 노무현 대통령 이 터 자체가 산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 많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바로 그 저수지에 항시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안 써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바위가 큰 놈이 있으면 땅을 눌러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땅에 돌로 묘자리를 해버렸네요. 그럼 되것이요, 안 되것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장하세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예. 이쪽 그 옆으로 지나가는 그 하수구가 예.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예. 그런 것이 풍수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첫째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복이지요. 그런데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면 여기는 애기지요. 쉬운 예로 뭐냐면 여기는 풍수를 해서는 아니 되는 자리요. 물이 한 번 때려, 물이 두 번 때려, 바람이 때려, 쇠가 때려, 그 다음에 저수지가 때려.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자리에 풍수하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개골 자리가 태어난 거, 이게 바로 청개구리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청개구리 자리일까요? 청개구리가 지 아들이 말 더럽게 안 들어서 내가 죽을 때 저놈이 또 나를 어디다 묻어라 하면 또 딴 쪽으로 묻을까봐 엄마가 죽기 전에 소원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청개구리 새끼한테 나 물가에다 좀 묻어놔줘라. 물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뽀송뽀송한 땅에다 묻어 죽었거니 하고서 역으로 쓴 거예요. 근데 청개구리 새끼가 딱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 말을 더럽게 안 들었으니까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처음으로 말 한번 듣겠다 해갖고 거기다가 딱 하니 물에다 딱 써버렸네요. 그리고 돌을 딱 올렸네요. 어머니 말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나. 그래서 개골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 자리는 바로 저수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청개구리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골 말 더럽게 안 듣지요. 사람들 말 들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말을요. 아마 꿈에 여러 번 나갔을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추워, 나 깝깝해, 나 습해, 나 좀 옮겨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안 옮겨줘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어디로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그 바위에 동그라미 친 거, 노무현 대통령 생각 그 뒤에 제가 동그라미 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다 옮겨줘야 돼요. 그런데 최고 좋은 게 맨 서쪽으로 붙은 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쪽 자리요. 거기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묘자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뽀송뽀송하고 포근포근해요. 이해 가시겠어요? 지금 그 옆으로 지나가는 하수구에 심한 냄새가 난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은 보살님 한번 나와서 얘기해줘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믿을까봐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말할게. 여기 공양보살님이세요. 여기 유교 약사생불사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헌신적으로.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네. 노무현 대통령 자리 갔을 때 그 옆에 흘렀던 개울에서 네. 똥내가 얼마나 났는지. 아, 제가 보니까 수로 깊이가 3m가 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났어요. 그리고 폭도 한 2m 정도 되게 보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 이렇게 봤거든요. 하도 깊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 똥내였나요? 아니면 어떤 내인가요? 아유, 그 시궁창 냄새 났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똥내요? 아니면 시궁창 냄새요? 시궁창 냄새하고 똥내하고 같이 합해진 거 저는 네. 그렇게 느꼈어요. 며칠 날 갔다 오셨죠? 말일날 6월 30일 날 오후 한 5시경에 갔습니다. 예. 거기 6월 30일 날 오후 5시경에 거의 딱 도착했을 때 막 시궁창 냄새가 엄청 나요. 딴 대통령 묘자리 가면 그런 냄새가 안 나요. 이제 됐고요. 사장님도 잠깐 나오셔서 그 노무현 대통령 묘자리 갔다 오셨는데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가보니까 경우도 상당히 심각했고요.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꼭 죄인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살벌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인자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그 주변에서 우리를 대통령이 돌아가신 분이 했겠어요? 그 참모들이 너무 잘못되고 있고, 근데 그 묘자리는 빨리 이전을 해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궁창 냄새는 맡아보셨나요? 예, 생활 오폐수에 똥물에 뭐 아주 그냥 코가 진동을 했어요. 너무 구역질 나더라고요. 그 냄새 자체가. 됐습니다. 예. 이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수루 쪽에 똥내가 안 나나 꼭 가서 확인하세요. 이거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약사생불사가 이거 특종이요. 이거 특종은 유교 약사생불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지.